안녕하세요. 절대지식 세계고전 8강을 하겠습니다. 8강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입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죠. 이 레닌이 보는 국가가 뭔가, 국가가 무엇인가, 그런 문제죠. 레닌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이어받죠. 그래서 막스와 엥겔스는 국가를 물어보는 것만 지배계급의 억압기구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은 변정법적 유물론이죠.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을 이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대립했고, 그럴 때 주인이 어때요? 노예를 억압하기 위해서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들의 반란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농노가 만들어지죠. 농노는 노예보다 더 많은 자유를 좀 어느 정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봉건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기구를 이제 착취기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사는 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 근대 대의제 국가도 자본가가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이런 기구로 봐요. 그래서 이런 기구로 보는 레닌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대의제 국가를 그만 이제 없애야 된다 보는 거예요. 국가 소멸을 이제 주장하죠. 그러면 국가가 사라진 데에 대안이 무엇인가? 그러면 레닌이 생각하는 대체 기구는 꼬민이에요. 파리 꼬민, 파리에 있었던 자치 기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레닌은 모든 인류의 국가는 지금까지 지배계급이 비지배 계급을 착취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이 기구를 파괴시켜야 된다, 국가를. 그래서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 대신에 대안이 뭐냐? 그러면 이제 꼬민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꼬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파리 꼬민은 뭔가 하면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70일간 존속한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꼬민 정권을 얘기해요. 이 꼬민 정권은 자치 정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국가를 이제 몰아내고 시민들, 노동자 계급, 시민들이 자치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 70일간 자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때 한 걸 보면은 이 무상 교육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이 민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때 이 꼬민은 뭔가 하면은 의결 기구하고 집행기구가 하나예요. 우리 같으면은 나눠 있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집행은 정부사 이렇게 의결 기구와 집행은 나눠 있는데 이건 하나인 거예요. 자치기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꼬민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레닌은. 그러니까 자치기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기구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광주 꼬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도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6일간 정부가 없는 기간이 있었죠. 이때를 광주 꼬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구 아닌 꼬민으로 대체된 이런 스스로 자치를 한 그런 걸 얘기하죠. 이 기구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 없는 이제 사회,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죠. 이거를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시인들은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고 이제 부족장이 있죠. 부족장은 이제 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 없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부족원들에게 있는 평등한 부족원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때는 소유가 없고 계급도 없었죠. 그다가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좋은 사례로는 인디안 사회를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비에르 클라스트라는 작가가 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인디안 사회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안만 한 2천만 명 살았다 그래요. 2천만 명이 국가를 만들었으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러면 그때 서양 유럽이 공격이 왔을 때 효율을 막아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국가를 만들지 않고 부족 상태가 있었다 그래요. 그를 부족을 일부러 그렇게 유지했다고 그래요. 클라스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강한 국가가 만들어지면 억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없는 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거를 클라스대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가 추장인데, 그러면 추장은 지도자인데 권력이 없대야. 이때는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위신과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 남이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돈, 권력, 명예가 이제 집중되잖아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명예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합쳐 있는데, 이게 이제 나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돈 많은 상인이 어때요? 권력이 없잖아요. 상인은 과거 시험을 못 보죠. 근데 선비는 어때요? 돈이 없죠. 물론 이제 그 상인과 결탁하는 그 부패한 선비도 있지만은 깨끗한 선비도 많았잖아요. 이 선비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돈, 권력, 명예만 좀 분리돼도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추장은 전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만 있는, 남이 알아주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융화시키고 부족원끼리 싸우면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가 왜 가능한가 하면, 인간은 본성이 있죠. 자아는 되게 내 것만 챙기는 욕심이 있는데, 자아보다 더 깊은 인간 본성, 영혼에 가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죠. 이런 마음이 이제 밖에 나올 때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라든가 권력,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정, 사랑 이런 걸 원해요. 우리도 보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우애가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애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 도시과 폴리스에서 우애 있는 세상을 이제 꿈꿨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류가 꾸는 꿈이에요. 우애 있는 세상. 근데 이제 우애가 현대사회는 이제 그 돈이 최고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애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게 되지만, 그래 허망하죠. 정말 원하는 건 우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애 있는 세상을 꾸릴 건가, 이런 건 저는 현대사회가 보면 세계화로 가고 있죠. 지구는 하나. 이렇게 되면 인간이 어때요? 이제 익명사회가 되고 서로 막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지역화가 되고 있죠. 지역의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사는 사회, 이런 게 지역의 작은 공동체, 이런 게 흐름이 있다는 생각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애를 꿈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이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하는 정치잖아요. 이 대표자하는 정치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뽑아놓으면은 대표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예요. 선거는 귀족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뽑아놓는 선거가 민주주의라 그러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귀족적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로 가려면 선거를 하지만 직접 민주 요소를 많이 도입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직접민 요소가 이제 외국 같으면 국회의원 뽑아놓고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많이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지방자치로 가고, 그래서 지역 작은 공동체로 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개성을 살리는 그런 걸 많이 원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이 살아있는 사회가 이제 인디안 사회. 인디안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인디안이 쓴 시예요.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멋있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걷지도 말고 뒤에서 걷지도 말고 어때요? 함께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래 마음이라 보거든요. 인간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의예지가 있어서 진선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살고 싶어 한다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갖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오만해지고 이렇게 해서 소유욕이 생겨서 탐욕이 이제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인류의 오랜 꿈은 여전히 연대하고 공동체라 봐요. 그래서 그런 꿈을 레닌이 이제 실현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레닌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자치국의 소비에트를 만들죠. 그래서 소련 이름이 소비에트가 모인 연방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는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치구가 있고 이렇게 소비에트가 각
각 직장별로 지역별로 있죠. 요게 이제 연합한 기구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정부를 이제 꿈꾸고 이런 정부를 무장혁명으로 실제 그죠. 케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혁명 정부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이제 이론상으로는 계급 독재, 그죠? 소비에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어때요? 계급 해방이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나중에 스탈린이 독재라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서 당 관료부터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그 꿈과는 다른 어떤 사회주의가 이제 실패하게 되죠. 이런 실패의 원인을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서라고 봐요.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계속 자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돼서 탐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그 탐욕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에릭 프롬은. 저도 이렇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발터 벤야민이 그런 얘기했죠. 일보만이 진보다. 그러니까 진보는 하루아침에 막 권력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보를 가는 거란 거예요.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화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다시 지역화로 가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우리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극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백인 이런 중심 그죠. 이렇게 프랑스도 이제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극우 현상도 크게 보면은 어때요? 이 세계화에 맞서는 좀 잘못됐지만은 그런 대응하는 형식이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죠. 연대하고 사는 마음이 나타나는 기구를 만들 건가? 이게 전체 사회도 꿈꿔야 되겠지만은 어떤 작은 사회에 꿈꾸는 게 중요한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꿈꾼 레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불펜 거기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화, 생산 수단을. 그래서 사회화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당 독재 같은 거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독재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막스주의자들은 그래서 한 거죠. 능력만큼 일한 만큼 부배 반생한 거예요. 그죠? 생산 수단을 어떤 개인이 사적 소유를 갖고 있으면은 공장의 분배가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했지만 또 실패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 레닌은 이런 막스주의자를 꿈꾼 사람은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는 게 아니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사람을 꿈꿨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급 문명사에서는 이게 이루어진 적 없고 원시인들은 그렇게 살죠.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능력별로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 원시인들은. 그래서 뭐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은 사냥하고 사냥을 못한 남자는 또 안 해요.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에 남아서 남자는 또 분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사냥이 오면 그거는 어때요? 능력만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도 분배받아요. 이게 이제 자연경제 상태에 했는데 생산경제에 들어서면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할까? 그죠? 이런 가능성을 이제 꿈꾸는데, 그죠? 굉장히 그런 꿈은 이상적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또 이게 안 되고 이런 문제라 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제 꿈은 꿔야 되죠. 어떻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을 숭배하는 물씬 사회의 어떤 특징을 한번 시로 읽어볼게요. 최성호 시인의 시입니다. 자동 판매기 최성호.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게 커피가 쏟아지는 버튼을 눌러버렸다. 습관의 무수입니다. 무서운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 체면술사 같은 습관이 목류병자 같은 나를 습관의 안개나로 끌고 다닌다. 정신 좀 차려야지. 고정관념을 굳어가는 머리의 자욱한 안개를 걷으며 자 차린다. 이제 난 뜻밖의 커피를 마시며 돈만 넣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작동하는 자동 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 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 이 자동 판매기 돈을 걷는 포즈는 누구일까? 만약 그대가 돈의 권능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들은 돈만 넣으면 된다.
그런 매음의 자동 판매기가 한 컵의 사카린 같은 쾌락을 주고 십자가를 세운 자동 판매기는 신의 오렌지 주스를 줄 것인가? 참, 이 자동화되죠. 현대사회가. 이 자동화되면서 인간도 어때요?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이 어때요? 이제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마음이 이제 죽어있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이제 고도 생산 사회라 이제 모든 게 소비로 존재 증명해요. 그래서 소비가 나예요. 나는 소비한다. 고르죠. 이렇게 이제 현대 고도 생산 자본주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런 사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 있게 산다 그래도 자본이 만들어가는 그 개성, 자본이 만들어가는 자유. 이래서 굉장히 그 획일화되고 개성이 사람 몰 개성화되죠.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계속 물질을 이렇게 물질로 내 존재 증명하는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 이런 데서는 인간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고뇌와 권태를 시계주처럼 평생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무섭죠? 그러니까 고뇌와 권태, 가난하면 고뇌고 막 일하고 힘들고 부자가 되면 이제 권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면 돈 많은 사람은 권태롭고 더러운 사람은 고뇌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와 국가를 꿈꿔야 할까?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봐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은 공동체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지역마다 그죠?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보면은 그죠? 그 안에 소유가 그죠? 함께 소유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살아있는 작지만은 그죠? 마을 공동체 이런 그 시민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아름다운 그 본성이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 인간이 어때요? 세계적인 극우화 현상도 좀 극복될 거고 민주주의 정신, 우리가 자유라든가 민주 이런 고귀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